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앞은 아니지만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긴장이 되네요. 이제 시간은 오늘이 26일 목요일이고 그리고 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밤이고요. 25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시간대네요. 우선 채널은 그냥 제 얘기하는데 일기나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은 일기 같은 느낌으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사실 시청자들을 위한 그런 방송은 아닐 거예요. 방송은 아니죠. 사실 그냥 영상 기록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뭐 이렇게 했지만 영상에 올라갔다는 뜻이겠지만 듣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휘발되잖아요. 기억이 휘발되는데 사실 근데 너무 아까워서 생각 하나하나가 물론 사실 흑역사 지금 이 순간도 사실 나중에 가봤을 땐 흑역사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무튼 그 흑역사의 시간도 사실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뭐 일기 같은 것도 옛날 일기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나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뭐 느끼는 바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 때문에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루하고 영상 편집도 사실 없을 거고 제목도 굉장히 간결하게 나갈 거고 아무튼 사실 여러분이 본다는 생각 자체도 사실 하진 않고 있지만 아무튼 누군가 보고 있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일단은 현재는 서울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말했나 아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가 16살 만으로 치면 15살인가? 아무튼 간에 17살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아무튼 간에 그런 나이고요. 그리고 서울고랑 상문고 중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도 우선은 그래도 주제가 두 가지 정도 있어야 제가 이야기가 워낙 딴 데로 새다 보니까 할 것 같아서 일기 같은 느낌으로 일기가 주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주제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행복과 그리고 행복과 그냥 요즘 인터넷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커뮤니티 같은 것도 많이 보다 보니까 시간을 죽이고 있죠 사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느낀 점들 몇 가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일기를 쓰면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게 사실 말하는 것보다는 좀 느리잖아요. 사실 저는 글을 굉장히 못 쓰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읽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또 딴 데로 샌 것 같지만 아무튼 일기 말고도 글쓰기라는 게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일기 같은 경우는 내가 쓰는 글이 내 생각인데 사실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일기를 아니죠. 아무튼 간에 그렇긴 한데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로 하는 게 좀 빠르고, 물론 제 말이 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글 쓰는 것보단 빠르고, 그리고 음성이라는 뭔가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사실 갤러리에 영상이 저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핸드폰, 아무튼 유튜브에 올라가게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주제죠.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행복이죠. 사실 어쩌면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게 존댓말을 할지 말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존댓말이 불특정 다수니까 하는 예의상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볼 때쯤이면 제가 이 동영상을 뭐 다시 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흑역사여가지고 꺼내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를 볼 때쯤 우선 지금 시점에선 미래잖아요. 말이 너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이유 한 가지만 더 되면은, 이 영상을 찍은 이유 한 가지만 더 되면은 이제 자기 마음을 좀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좀 느끼고 있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친구가 많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혼자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무튼 간에랑 그런이랑 그래서랑 위사유가 많으면은 안 좋은 글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아무튼 또 썼네요. 아무튼 어쨌거나 진짜 가봅시다. 주제로 행복이 인간의 목표죠. 그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인간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행복이 기본 목표고, 그리고 수단이 있는 거죠. 이제 다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돈도 수단이 될 수 있죠. 돈이 목표가 되는 사람도 많지만 요즘은, 아무튼 간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행복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목표인데, 행복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어떤 행복이라는 게 목표잖아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인간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의 목적인데, 아이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행복이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행복이 인간의 목표가 맞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렇게 행복이 맞다면 행복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으면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뭐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게 성공한 삶인지,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데 또 반복되는 것 같네요. 행복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성공했네 뭐 그러면 돈을 많이 번 게,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원래 뭐 뜻이라고 쓰이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말하는 게 행복이라는 게 목표라고 하잖아요. 사실 인간의 최종 목표, 그쵸? 인간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물론 인터넷 문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뭐 특유라고 말할 수 없긴 해서 다른 문화권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듣기만 했지. 아무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또 말이 옆으로 세게 생겼네요. 이렇게 앞에 동상이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신뢰를 주지 않는, 아니 신뢰를 이렇게 준다고 보기 어려운 목소리고,
그리고 얼굴은 더더욱 이제 남한테, 물론 남한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좋은 얼굴이나 목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동상으로나마 비겁하게 말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또 이야기가 앞으로 샜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들어가 봅시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란 거를 사람들이 정의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욕망 단계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쾌락이 행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실 어떤 사람 보면은 종교 같은 것도 있죠. 사실 종교도 저 책에서 본 건데, 사실 근데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지만 사실 세계 절반은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건 사실 이성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걸 보니까 사실 새삼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숫자로만 따진다면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정의라는 게 여러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저희 집 그러니까 특정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한 갈래죠. 예. 사이비 같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종교의 한 갈래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복이라고는 안 하죠. 네,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쨌거나 저는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하면은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리라고 할까요? 그런 규율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좀 그런 게 세가지고, 제가 그래도 사실 아버지한테는 잘 못 말하고 있지만 아직 그래도 한 2년 전부터는 그래도, 물론 저 혼자만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물론 여러분도 포함해서 저 혼자 아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사실이지만 무신교,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에서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은 사탄, 악마한테 악마를 숭배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물론 약간 과장된 말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아무튼 제가 무신론자가 됐고요. 2년 전부터 그렇게 된 계기를 말하려면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 거는 아무튼 12년 동안 그래도 그걸 그렇게 믿었죠. 제가 그렇게 믿었죠. 네, 12년 동안 제 존재 이유가, 존재하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웃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하고 다른 거죠. 사실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란 것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요즘에 또 행복이란 건 요즘에 생각나긴 한데, 아무튼 행복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뭐랄까 쾌락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론 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근본주의자 특히, 물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좀
계몽주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죠. 아무튼 깨어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죠. 키즈라고 하죠. 아이들부, 뭐 유스부, 유스, 중등, 중고등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맞아요, 직설적으로 그냥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르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나쁘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길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 근본주의가 다 그렇듯이 약간 보수 성향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뭐 약간 프리메이, 아니 뭐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그런 독특한 뭐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세계관, 가치관을 사실 근데 반강제적으로 심은 게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옳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는 신고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행복이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적었는데, 어떻게 무신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행복,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목적인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인간이 물론 사실 행복이라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부 개념들이 잘 안 잡힌 상태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왜 인간의 목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약간 모호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남긴 것도 있고, 지금까지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신경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튼 간에 모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점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게 사실 어떤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그냥 신경세포의 작용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인가 뭐 아무튼 그런 신경세포들의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발음이 좀 그렇죠. 제가 좀 그럽니다. 어쨌거나 그래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뭐 자기계발서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저도 요즘에 좀 많이 읽게 된 것 같은데, 자기계발서라든가 인문학 같은 거를 읽게 된 것 같은데, 뭐 서구에서는 뭐 자기계발,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 자기계발이죠. 자신을 개발하고 뭐 성장해 나가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땡땡주의라고 붙이는 거를 전 솔직히 좀 오글거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은 쾌락주의라고 하죠. 그건 더 오글거리는 것 같네요. 쾌락주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쾌락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쾌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라던가 돈, 뭐 음식,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실 아니 이 얘기인 거 말합시다.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따르면은 그것들이 이제 인생을 즐겨라라는 의견도 있고, 뭐 그렇게 약간 그 의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경세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도파민 수용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맛봐도 이제 뭐 같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질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도파민의 수용체가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 거나, 아닌가? 도파민 수용체가 과부하돼서 그런가? 아무튼 신경세포가 뭐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의 말을 사실 약간 보완하면은 이제 행복이 그냥 신경세포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계발서, 물론 자기계발서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멘토들이라든가 서구 서구 서구권의 여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실 뭐 조던 피터슨 교수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뭐 썸네일 같은 유튜브 같은 거 썸네일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그런데 관심이 좀 많아져서 요즘에 뭐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썸네일도 있죠 사실. 근데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죠 사실. 쾌락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은 쾌락을 멀리하는 게 역설적으로 뭐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분량 굉장히 좀 되긴 30분은 좋게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든가, 근데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 같은 경우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러니까 숭배하기 위해 인간이 태어났는데, 근데 교리를 다시 자세히 따라가면은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천국에서는 사실 통상 알려진 것에 따르면은 이제 뭐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극상이라고 하나요? 극한의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어쨌거나 행복이 엄청난 쾌락, 아니 뭐 행복, 아니, 천국이라는 곳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기도하면서도, 기도라든가 뭐 영적 체험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지옥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든가 뭐 알라라든가 뭐 부처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불교라든가 뭐 이슬람교 같은 거에서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복이란 말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 참선이라든가 뭐 그런 수행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가 크게 보면 행복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 경험이 짧고 배움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아직까지 신경세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더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라는 게 사실 자세히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직설적으로 직설적 직관적으로 딱 느끼는 얘가 있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주사를 한 방 맞으면은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도파민 도파민이라고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엔도르핀이죠. 엔도르핀이라든가 나는 신경 물질을 맞아가지고 영원히는 아니고 평생 동안, 그러니까 뭐 자극의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뭐 음식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음식 예를 자극의 한계가 리미트가 없이 계속해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주사라든가 뭐 신경 장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연 인간이 그거를 행복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신경세포들의 작용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걸 맞는 게, 그러면은 전 인류의 성취 성공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평소에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죠, 매트릭스 같은 얘기 같기도 한데, 그렇죠. 신경세포.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말이 좀 두서가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신경세포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게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근데 사실 좀 암울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매트릭스 같은 것도 결론이라든가 결말부를 보면은 그건 옳은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물론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가상현실이라던가 그런 거는 뭔가 좀 퇴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도 퇴폐적이고, 뭐랄까 좀 긍정적이지 못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피가 되는 좀,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좀 기피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행복일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쾌락하고 그러니까 뭐 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신경세포들의 작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옳거든요. 반박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복이, 그걸 생각하면 사실 행복이 인간의 추구해야 할 최선의 목표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치면은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뭐 결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사이코팬스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다른 사람에게 괴롭혀야, 뭐라 그러죠, 소시오패스라 그러나, 아무튼 괴롭혀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뭐 훈련을 통해서 거기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쨌거나 개개인 행복이 먼저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개개인 행복이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말을 굉장히 못하는 것 같네요. 완전 대본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 들었는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5% 남았네요, 배터리가. 핸드폰. 어쨌거나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소시오패스 같은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 같은 면에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추구하는 사람의 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하고도 맞닿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하고, 어쨌거나 저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려서 아직 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게 됐습니다. 할 얘기가 좀 더 많긴 한데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0분이 된 거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휴, 이 미사역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또 어쨌거나 했어, 어떻게. 근데 그렇다고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잠깐씩 뇌정지가 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사약을 좀 던져줘야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뇌가 좀 잘 돌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 보자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인터넷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문화라든가 뭐 그냥 대중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뒷광고 논란이다 보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부터 그랬긴 하지만은 시사 유튜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정배우 씨라든가, 뭐 아니면은 솔직히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분은 뻑가라고 있긴 한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다 즐겨본다는 거지, 뭐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고수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의 입장을 살펴보다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엔 관심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였을 때, 제가 이게 기독교라고 할게요. 기독교였을 때는 이제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솔직히 교회에서는 자기가 보수는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뭐 어쨌거나 거기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기회가 있으면. 어디까지 했었죠? 맞아요. 저는 아무튼 중립이에요. 완전한 중립이에요. 사실 조금 진보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아마 아예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매체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제가 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완전 느려지다 보니까 온라인 클래스다 뭐다 해가지고 완전 집에만 있는 데다가, 거기에 학원 같은 것도 뭐 요즘 좀 많아 늘긴 한 것 같지만은, 거의 그냥 학원 숙제 같은 것도 적고, 그리고 저도 많이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기 때문에, 때문은 아니지 사실.
핑계이기 때문에 핑또 때문에 했네. 그래서 같은 미사역으로 반복하는 것도 뭔 어떤 증후군 있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미친 어쨌거나 또 했어. 아무튼 또 아무튼도 했네. 와, 병 아닐까 이 정도면? 그래요. 어디까지 했었죠? 그래요. 와, 어쨌거나 와, 아무튼 와, 또 아무튼 했다. 제 정치적 의견은 중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립인데다가 그리고 제가 좀 여러 사이트를 돌아봤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근데 유튜브 같은 것도 어쨌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대 웃긴 대학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뭐 보벤가 뭐 그런 DC라든가 DC 인사이드라든가 일베 같은 것도 자꾸 뭐 자주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일베 같은 사이트를 가면은 솔직히 아예 친정권 아예 보수적인 거잖아요. 거기는 아예 진보적인 곳을 가든 아예 보수적인 거든 전 약간 멘탈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극 보수, 극 진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제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너무 멘탈이 못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롭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그런 약간 맞닿아 있긴 한데 그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좀 흥미롭게 보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베라든가 메갈은 솔직히 많이 안 가보긴 했습니다만 일베를 좀 많이 갑니다. 저는 일베 일간 베스트라는 곳이라든가 근데 커뮤니티 같은 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약간 극 진보 극 보수 유튜브 같은 데라든가 뭐 그런 데를 댓글 같은 걸 흥미롭게 보는 타입인데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베라는 만큼 그런 집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아무튼 제 일베라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 이상해가지고 또 오해의 소지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가끔은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계속 보면은 군중 심리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끄는 어떤 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독교 근본주의 얘기를 했던 것도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데 뭐 맞닿아 있다는 얘기도 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방금 들은 생각인데 지금까지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저 같아도 이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고 해도 이런 동영상을 뭔가 삘받았다고 해도 못 볼 것 같아요. 30분짜리 어떻게 봐. 4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아무튼 간에 대정지 극 맞아요. 극 극우 극좌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적 세력이라든가 하는데 정치적 세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를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좀 정치에 옛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도 물론 제가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 비하면 당연히 그냥 취미 생활 같은 거겠지만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문제는 솔직히 약간 조금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렇게 관계가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니 관계가 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는 군중심리에 있다 나온 사람이잖아요. 물론 누군가 입장에서는 나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저는 12년 동안 13년 기억은 안 납니다. 13년 14년 되겠구나. 12년 너무 약한 거고, 15년 14년 최소한 13년 동안은 이제 한 곳에 있었잖아요. 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때부터 어떤 자기 자유의지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있던 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주체사상 같은 거죠. 아니 그 교회가.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좀 그것도 한 5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래요를 그만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도 그만해야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도 사실 그냥 바로 나왔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왔어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사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물론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좀 중화된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 적셔진 거예요, 적셔진 거. 어떤 사상이, 종교도 어떤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어떤 사상이 절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든가 힐러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 같은, 사실 저는 음모론이라고, 물론 음모론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음모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줄은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이. 그런 게 실제로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막 트럼프를 그래서 지지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 우파 분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긴 합니다만, 뭐 많은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향된 시각이었죠. 사실 진짜 그래서요.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프리메이슨이라던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14년 동안은 좀 과장인 것 같고, 뭐 인식을 못할 때도 있었겠으니까. 아무튼 제가 뭔가 머리가 커가면서 그게 주류였어요. 저한테 확실한 정보였고, 의심하면 안 되는. 그것도 좀 짜증난 것 아니, 그거 짜증난다고 표현하기보다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좀 폐해가 좀 있다고 본다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교회에서 사실 믿음이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 같은데, 의심만이 진실로 다가갈 유일한 길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고 기독교에서 빠져나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문장인데, 사실 의심만이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게 사실 맞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요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마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커요.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게 물론 신천지라든가 다단계도 그런 비슷한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욕을 먹겠죠, 제가. 물론 아무도 안 볼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실 약간 좀 갈래가 좀 바뀌었네요. 아무튼 돌아가서 보자면은, 아무튼 극좌파나 극우파, 아니면은 뭐 불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상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연애운이라든가, 뭐잠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뭐 그런 수면 주기에 맞춰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쳐도, 연애운 같은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댓글 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댓글이 주류는 아니에요. 무조건 인기 댓글을 무조건 피드로 올리기 때문에 댓글이 주류는 아닌데, 뭐 연애운 같은, 뭐죠, 무슨 주파수인가, 연애운 주파수 같은 걸 하고,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좀 더 딥하게 가면은
예뻐지는 주파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세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런 거 사실 근데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그런 것도 좀 민망하죠. 그런 거는 사실 유사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사실 종교 같은 느낌이죠. 사실 그렇게 치면 기도 같은 느낌인데 그럼 기도는 뭔가 몰입되는 그런 거라도 있긴 하지. 연애운 예뻐지는 주파수 같은 건 사실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거에서 주류 댓글들이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좋아요 1000개 5000개 뭐 10,000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게들이 보면은 진짜예요. 뭐 아니면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같아요. 물론 같은 게 상위에 떠 있는 걸 볼 때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류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시청자들 중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 의견,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라고 하는 게 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말한 주류는 사회에서 말하는 주류는 아니겠습니다. 물론 그런 걸 믿는 사람 굉장히 적겠습니다만 연애운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물론 제가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짬밥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거를 믿는 잠깐만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지? 7% 남았어. 7%면은 초점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는다는 게 거기서 주류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완전 폐쇄된 거잖아요. 거의 커뮤니티보다 사실 더 그렇죠. 커뮤니티 같은 거는 목적이 다양하기라도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 보고 싶으면은 아예 안 보잖아요. 평생 안 볼 수 있잖아요. 커뮤니티는 안 보고 싶은 게 보이기라도 하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자기네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가. 그래서 더더욱 전 심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세대 갈등의 촉발제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은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할 아직 인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유튜브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 이거 보겠구나 여기서. 어쨌거나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빠져나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탈북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심각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 재탕하는 거긴 하지만 TV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 같이 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한 영상을 같이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도 그 있잖아요.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물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만드는 영상물이다 보니까 좀 그게 다를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죠. 좀 편향된 영화들이 있기 마련이고 영상 매체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아무튼 유튜브 같은 건 더 심하죠. 근데 완전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심각성을 느껴지는 것 같은 건 음모론이거든요. 음모론이 진짜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되죠. 음모론 같은 건. 어떻게 봤을 땐 음모론에 빠지는 거하고 종교에 빠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왜냐면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신천지라든가 뭐 다단계 뭐 불법 뭐 아무튼 그런 그룹 그런 단체들이 이해가 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유혹에 쉽게 빠져나가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사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떤 단체 안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아무튼 뭐 그건 논대로 치자면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상 채널이라든가 유튜버
어떡하지? 5% 남았는데 어떡하지? 뭐 유튜버 뒷광고 요즘 논란이 크잖아요. 요즘 약간 좀 철지네 떡밥인가? 아무튼 그런 거를 욕하는 배경에도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좀 문화가 좀 형성돼 있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좀 뻔한 말이긴 한데 남을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도 남을 평가하면은 물론 그 사람한테도 안 좋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먼저 안 좋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전 심리학자도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도 그렇게, 그러니까 앞부분은 실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남을 평가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뒷광고 욕하는 어떤 비난하는 거는 평가한다는 거에 좀 더 상위 버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엄연히 따지자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기만한 게 죄라면 저겠습니다만, 뭐 죄라고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근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비난한다는 게 저는 옳은 건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댓글은 거의 작성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끔 댓글로 시비가 붙으면은 조금 싸우는 게 있긴 있는데, 어쩌거나 한 사람한테, 특정한 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뭐 평가를 한다는 게 좋은 쪽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도 사실 그것도 약간 조심하는 추세가 있는데, 요즘에는 좋은 쪽도 아니고 심지어 아예 비난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물론 근데 그런 게 군중 심리에 섞이면서 완전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죄송해요, 마론님이었나? 가짜사나이 나오신 분이 얘기한 거잖아요. 좀 유명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게 댓글 그런 식으로 다는 게 아니라 욕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댓글을 단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군중 심리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에 되게 공감이 됐고, 어쨌거나 그런 요즘에 군중 심리라든 요즘에 특히 유튜브 내에서 특강업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내에서 특히 군중 심리가 짙은 유튜브 내에서 그런 식으로 뒷광고가 터져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회복 불가능한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뒷광고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제가 판단하는 일은 아니긴 하죠. 확실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거. 근데 비난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게 맞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뭐 표현의 자유를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매몰돼가지고 한 사람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욕하는 게 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틀렸을 가능성이 사실 높죠, 사실은. 지금 이게 흑역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 소리 소문 없이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럼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헛수고잖아요. 와, 2시 22분이네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떠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회수가 1은 나오려나? 조회수 없음만 계속 안 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제가 원래 일기를 이렇게 뭐 잘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꾸준히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침에 하라고 하죠. 아침에 일기를 쓰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배터리가 지금 한 1%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배터리 광탈이에요, 제 핸드폰이. 어쨌거나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들어주신 분이 있으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에 작성해 주시면은 선물을, 제가 댓글을 읽을지도 고민이에요. 댓글을 읽는 게 저한테 오는 건지 행복한 목표를 다가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댓글 달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읽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성격상 궁금한 거를, 제 잠재력이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 길러야 되죠 앞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목이 좀 아프고 양치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이 친구는 그만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